조금 더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네. 저도 꼭 들어봐야겠네요. 재테크 스터디 니니 반짝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워킹맘들이 도대체 언제 그 경제 공부를 하냐, 재테크 스터디를 하냐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아기 낳고 나니까 직장 다니면서 뭐 육아하랴, 뭐 집안일 하랴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우리 반짝이님은 언제 공부를 하세요? 공부할 시간이 없죠. 네, 저는 일단 두 자녀의 엄마고요. 그러니까요. 두 두 명이나. 2살, 5살 이렇게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따로 충분치 않아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일단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경제 채널을 듣고 있는데요. 아침에 화장하면서 머리 말리면서부터 이제 아침에 하는 3프로TV를 늘 시청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대가 3프로TV 내에서 김프로가 진행하는 뉴스 3이라는 챕터가 진행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김프로께서 그날의 이슈를 한 3가지 정도 선정해서 경제 초보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요. 그 이슈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을 하는 그때가 되면은 딱 빠숑의 세상답사기라는 유튜브 채널의 부동산 뉴스가 할 시간이에요. 그게 몇 시예요? 아침 8시예요. 제가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는데 이 시간에 빠숑의 세상답사기가에서 매일 아침 부동산 뉴스를 방영하고 있는데 요즘 매일매일의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 그리고 정책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어떤 채널보다도 알찬 부동산 뉴스로 꽉 채워져 있어서 제가 여러 채널의 부동산 뉴스를 들어본 결과 이제 아예 빠숑의 세상답사기에 정착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들으셨어요, 그렇게? 지금 작년 한 5월쯤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이 지났죠. 1년 동안 계속 들으신 거예요? 이 듣다 보면은 제가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있으면 다른 지역들이 어떤 지금 부동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또 제가 뭐 정말 전업 부동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임장을 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신문이나 뉴스인데 또 그 부동산 신문이나 뉴스가 다 진실을 말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많이 어려웠는데 부동산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뉴스의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계세요. 또 부동산 뉴스의 이면 실제 신문에서 나온 기사의 이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이님이 이렇게 부동산에 빠삭 하셨던 거네요. 저 진짜 부동산 진짜 잘 몰라요. 진짜. 네? 모른다고요? 반짝이님 모르시면 누가 아나요? 정말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아시잖아요. 정말 이 부동산 시장에 이미 큰 자산을 일구신 부동산 선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이제 시작하는 저희들 열심히 따라가야죠. 근데 그 시작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네. 저도 꼭 들어봐야겠네요. 제 5월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듣기 시작한 게 아마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게 작년 6.17 대책이 나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던 지역들까지 크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 5월에만 들었어도 5월달에만 본격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들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빠른 가장 빠를 때죠. 그쵸. 나중에 생각해보면 또 지금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 순간이 오겠죠. 네. 혹시 아침에 공부하시나요? 혹시 공부할 틈은 아침에 있으신가요? 없죠. 아침에 공부할 틈 없고요. 저도 똑같이 그냥 출근길에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지만 월급쟁이 부자들
그 채널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가는데요. 저는 주로 추천책 코너를 듣는 편이에요. 아침에는 그냥 오늘 성공하는 하루를 살려고 약간 마인드 세팅을 하면서 가는 거죠.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침에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을 버리고 부자들의 마인드를 좀 배우자 이런 마음으로 네, 오늘 하루쯤은 그냥 대충 살까? 이런 마음을 좀 보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듣고 있습니다. 강추드려요. 월급쟁이 부자들 추천 책 코너가 저는 아침에 듣기 가볍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 하나 추가해야겠네요. 파숑 답사기. 네, 또 언제 공부하세요? 이제 오후에 한번 사무실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사무실을 정리할 때 이제 육체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귀에 이어폰을 꽂고 파숑의 부동산 뉴스를 마저 듣습니다. 사실 부동산 뉴스 매일 해주시는 뉴스가 30-40분 정도의 길이라서 출근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오후에 일을 할 때 거의 배경음악처럼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니고 일을 하고 그냥 이 경제 채널들은 라디오 배경음악처럼 그냥 틀어놓고 있어요. 거의 음악이 아니라 네, 거의 들리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는데 왜 그걸 틀어놓고 있냐면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기억에 네,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고 안 들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있어도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환경을 잘 모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도 좀 있어서 그냥 틀어놓고 있는데 그러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커피 한 잔 마시러 갈 때 그때 이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히 듣고 또 다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때는 다시 또 일에 집중하면서 배경음악처럼 경제 채널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따로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해놓고 그걸 활용해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경제 채널을 듣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코스피가 뭔지 코스닥이 뭔지 금리는 뭔지 연준이 뭔지 환율이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관심도 없었죠. 네, 그렇다고 제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책만 보면 너무 잠이 와서 이게 진짜 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평생을 거의 오디오 학습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책으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 라디오처럼 들으면서 공부를 해온 것처럼 그냥 제 학습 유형이 그렇구나를 인정하고 그냥 작년에 처음 주식 공부나 부동산 공부를 시작할 때 계속 라디오처럼 그냥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하게 경제 용어들이 들려오고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하루 종일 그냥 육아를 하면서도 계속 경제 채널을 돌리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디오형이네요. 네. 오디오형.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더 좋은 방식으로 그냥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네, 저는 월수금에 아기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나는데 그때 바짝 집중해서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아파트 내 카페에서 이번 주에 목표한 책이나 강의를 듣습니다. 솔직히 책을 되게 세워라 내워라 읽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책이 다음 주 책이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밀려서 이번 달 책이 결국 4권이 목표인데 1권이 되고 막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거에 돈 주고 책을 사놓고 이거를 언제 도대체 읽을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한 거지만 다이어리에 아예 페이지를 적어놔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읽을 건지. 그러면 어쨌든 일주일 안에는 이게 끝나게. 그럼 약간 압박감을 느끼면서 오늘 다 안 읽으면 내일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결국 좀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한 9시 정도에 잠이 들어요. 저희 아기가 2살이거든요. 그래서 9시 정도 잠이 들면 저도 조금 쉬다가 한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2시간, 안 좋을 때는 뭐 1시간
그렇게 또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유튜버를 시청을 합니다. 아니면 제가 또 텔레그램을 구독하거든요. 약간 카톡이랑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들어가면 제가 구독하는 텔레그램 운영자가 그런 소식을 전해줘요. 그냥 중요한 경제 상황이나 뭐 반짝이님이 듣는 그 3프로 팟캐스트? 네, 그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체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너무 쉬고 싶어서 한번 그냥 쉬어봤거든요. 근데 일찍 잠이라도 자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자고 막 쓸데없는 연예인 소식, 넷플릭스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시간 아끼려고 막 아둥바둥 거리는데 그렇게 시간 보내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당연히 결과도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 대충대충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스트레스만 받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공부하는 게 맘 편하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내 컨디션에 맞게 조금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네, 조금 더 보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책이나 강의를 들을 때 저는 중요한 부분을 꼭 메모하면서 듣거든요. 이제 반짝이님은 귀로 들으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귀로 들으면은 그게 내가 적고 싶은 부분을 못 적으면 제가 막 답답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책을 보는 건데 매주 일요일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메모해둔 내용을 다시 봐요. 그러면은 진짜 놀랍게도 제가 정말 많은 부분을 까먹었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것만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냥 머리 겉에 붙어 있다가 날아가는 느낌? 네. 왜냐면 제가 알던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저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적었었나 싶은 내용이 많던데 일요일이 돼서 복기를 하면 이제 비로소 그 내용이 좀 제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는 꼭 짬을 내서 그게 무슨 요일이든 일주일 동안 내가 뭘 알고 또 뭐 뭘 중요하게 체크를 했었는지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애쓰는 이 시간이 반드시 원하는 결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